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본 센서 사용 방법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을 마지막 시간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임채용 선생님께서 이런 센서들을 활용한 과학 실험 수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지금까지 센서들을 7차시, 네, 7차시 수업을 했고요. 오늘로써 이제 8차시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하는 저희 센서는, 어, 여기, 전압 센서, 아이고, 전압 센서랑요. 그 다음에, 네, 여기 전류 센서를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류와 전압, 요 두 가지를 이용한 센서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은 좀 재료가 조금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전류와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건전지가 있어야 되겠죠. 전원 장치가 있어야 돼서 이렇게 전지 두 개를 준비를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과학실에 가시면 이거 없는 학교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집게 달린 전선이 아마 있을 거예요. 양쪽으로 집게가 달려있는 전선이 있을 겁니다. 뭐 색깔은 빨간색이랑 검정색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확대할까요? 네, 이렇게 전선이 필요하고요. 전선은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개수는 넉넉히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필요한 전구가 일단 필요하고요. 전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더 정확한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니크롬선이라고 하죠. 스프링 이렇게 쭉 달려있는 저항이 있어요. 플라스틱 판에 이렇게 스프링이 쭉 달려있는 저항이 있는데요. 그 저항으로 측정하면 조금 더 정확히 측정이 될 거고요. 학생들이 좀 불 들어오고 이런 거를 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반응 같은 것들을 즉각적으로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꼬마 전구를 준비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재료는 이쯤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요 아두이노와 그다음에 전류 센서, 전압 센서 요 두 가지를 활용을 해서 네, 여기 있는 건전지의 전압, 전류 값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있는 재료들은 조금 옆으로 놓고요. 먼저 아두이노부터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아두이노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네, 두 종류 중에서 이 검정색 칩을 넣을 수 있는 여기 없는 걸로 선택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깨끗하게 빨간색, 파란색, 노란 색깔 핀이 있는 DSL 아두이노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전원을 연결해야 되니까 네, 전원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연결할 때는 도구에 보시면 이렇게 C타입이랑 USB가 양쪽에 달려있는 전선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쪽은 여기 있는 아두이노에다가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요. C타입이랑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측면에 보시면 C타입 연결하는 포트가 있죠. 거기에 이렇게 꽂아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은 USB 타입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랑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연결하면 뭐 컴퓨터에서 당연히 연결했다는 소리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자세히 보시면 여기 아두이노 측면에 보시면 PW
R이라고 해서 요 파란 색깔 불빛 파워라는 의미죠. 파란 색깔 불빛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전원이 잘 공급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데이터를 확인을 해야 되니깐 먼저 여기 있는 LCD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빨간색에 보시면 알파벳 D라고 적혀져 있는데, 빨간색은 디지털 관련되어 있는 센서나 아니면은 뭐 다양한 뭐 출력 장치 같은 것들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파란 색깔은 아날로그입니다. 대문자 A 적혀져 있죠. 아날로그고요. 아날로그와 관련되어 있는 센서 또는 어 이 출력 장치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 거는 I2C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신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I2C 통신이라고 해서요. 노란 색깔은 I2C 통신을 연결하는 포트가 핀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A4, A5, A4, A5, A4, A5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이 노란색 3개가 다 동일한 핀입니다. 그래서 어디다 연결하셔도 다 똑같이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파란 색깔을 자세히 보시면 A0가 3개가 있습니다. 이 3개는 저희 물 온도 센서 같은 것들을 활용할 때 A0에다가 3개까지 연결할 수 있다라고 연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핀을 A0를 3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네, 적절하게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LCD를 먼저 연결해 볼 건데요. LCD 뒷면에 보시면 I2C라고 적혀져 있죠. 네, I2C를 연결하면 됩니다. I2C 그 노란 색깔, 이 노란 색깔 핀에다가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옆에 측면에 자세히 보시면 4개짜리 핀이 필요해 보이죠. 네. 그래서 저희도 교구의 안에 보시면 선 종류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3개짜리 선,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4개짜리 선이 이렇게 존재하는데요. 먼저 4개짜리 선을 여기 측면에 보시면 네,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홈에 잘 맞춰서 연결하시면 제대로 연결하신 거니까 뭐 여기 색깔을 뭐 굳이 신경 쓰지 않으시고 그냥 여기 홈에 맞춰서만 잘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결을 하거나 뭐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거꾸로는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홈에 맞춰서 잘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반대쪽은 당연히 아두이노에 연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노란 색깔 I2C라고 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아무 데나 마음에 드는 곳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저는 제일 끝에다 연결했습니다. 연결하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데요. 저는 지금 에러가 나서 지금 이렇게 지금 무슨 글씨가 나오는데요. 원래는 아무 글씨도 안 보이고요. 그냥 이렇게 불빛 들어오면서 네모난 검정색 칸이 16개가 아마 뜰 겁니다. 여기가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총 16번째 열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과 열에 맞춰서 이 글자의 위치를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설정하는 거는 이따가 코딩하면서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류 센서, 전압 센서를 연결해 볼 건데요.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압 센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 센서. 네, 전압 센서를 연결할 때는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보시면 측면에 보시면 이렇게 VOL 그 다음에 GND라고 적혀져 있죠. VOL은 플러스 극을 연결하시면 되고요. GND는 마이너스 극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거는 그 저희 옛날 아두이노에 보시면 핀 삐져나와 있는 그 선 있잖아요. 핀이 삐죽하게 삐져나와 있는 그 선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꼽아 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그 선을 구하기가 지금 어려워서 그냥 과학실에 가시면 요런 집게선이 있습니다. 이 집게선으로 충분히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금속에만 닿으면 되니까 제가 해 봤더니 여기 나사에 닿아도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측면에 있는 요 금속에 닿아도 됩니다. 그래서 연결하실 때는 이 집게로 그냥 이렇게 찝어 주시면 네 충분히 닿아 있기 때문에 '연결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집게 전선을 활용하시기 전에 먼저 아두이노에다가 연결하겠습니다. 자 아두이노에다가 연결할 때는 측면에 몇 개짜리 핀이 나와 있는지 보면 된다고 했었죠. 3 개짜리 핀이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3 개짜리 선을 이용해서 홈에 맞춰서 연결하고요. 그다음에 반대쪽에 연결하려고 보니깐 여기 A라고 적혀져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A, 대문자 A라고 적혀져 있는 파란 색깔 핀에다가 꽂아 주시면 되는데 저는 전압은 A0에다가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할게요. 자 그다음에 건전지가 필요하죠. 네 건전지가 여기 있습니다. 네 건전지를 먼저 이렇게 직렬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직렬로 연결하고요. 그다음에 집게 전선을 이용을 해서 집게 전선을 이용을 해서 어 건전지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플러스 여기 VOL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를 빨간 색깔 주로 인제 플러스 극은 빨간 색깔로 표시를 하니깐 전선도 빨간색으로 제가 연결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먼저 건전지 하나부터 할까요? 이렇게 하나 연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검정 색깔 선을 준비하셔서 여기 GND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다가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건전지가 보통 자세히 보시면 1.5 볼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건전지 하나당 1.5 볼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게 제가 이 건전지를 좀 오랫동안 밖에다가 방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테스트하냐고 좀 사용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1.5 볼트보다 더 안 나옵니다. 너무 많이 사용해서 뭐 한 0. 몇 볼트인가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은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코딩하러 인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유가 아마 됐을 겁니다. 화면 공유가 됐을 거고요. 아마 처음 엠블록을 설치하시면 이렇게 사이버파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이버파이는 저희가 사용하는 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삭제 눌러 주시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 주시면 네 이렇게 쭉 뜰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밑으로 내려가다가 한 3-4 칸 정도 내려가시면 아두이노 우노라고 있습니다. 이 아두이노 우노를 먼저 다운받아 주셔야 돼요. 근데 저는 미리 다운을 받아 놨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 위에 플러스 버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 버튼 있죠? 다운을 안 받은 것들은 플러스 버튼이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저는 다운을 받았기 때문에 플러스 버튼이 사라졌고요. 버튼을 누른 다음에 다운을 다 받으셨으면 아두이노 우노를 클릭하고 확인을 눌러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두이노 우노가 추가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저희가 사용하는 LCD라든지 이런 걸 제어하기 위해서는
여기 기존에 공급하고 있는 기본적인 블록으로는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장 블록으로 가셔서 확장 블록으로 가셔서 저희가 사용할 확장 블록을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검색하기에다가 DATA라고 검색을 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런 확장 블록이 나옵니다. 디지털 과학 실험 키트 데이터 사이언스 랩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를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위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살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미리 다운을 받았기 때문에 사라졌는데,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 주시면 여기 있는 확장 블록이 다운이 받아질 겁니다. 다운이 다 받아지면 여기 추가 버튼 꼭 클릭해 주시면 여기 아까 없었던 확장 블록이 추가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인제 코드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이벤트로 가셔서 아두이노 우노가 켜지면을 가지고 옵니다. 네, 여기 있는 블록을 인제 '시작하겠다.' 요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어에 가셔서 계속 반복하기 가지고 오시고, 그다음에 변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 놨는데 그냥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변수 만들기 클릭해 주시고, 저희가 보통 전압을 V라고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대문자 V라고 변수를 만들고, 이렇게 변수가 만들어진 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V를 설정하기 가지고 온 다음에 저희가 아까 아날로그 0번에다가 연결을 했잖아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아날로그 0번에다가 연결을 했습니다. 여기 아날로그 0번에다가 연결을 했죠. 그래서 우리도 아날로그 0번에다가 연결을 했다라고 저기 숫자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V에다가 뭐로 설정할 거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핀에 가셔서 아날로그 0번 핀 읽기를 가지고 옵니다. 아날로그 0번 핀 읽기를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아날로그 0번 핀 읽은 거를 변수에다가 담아줬는데 이 변수를 출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출력은 아까 연결했던 LCD에다가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아까 확장한 블록에 보시면 디스플레이라고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를 클릭하시면 LCD와 관련되어 있는 블록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다른 것들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맨 위에 뚜껑같이 생긴 이 블록은 그냥 블록에 대한 명명,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세 개는 굳이 사용 안 해도 됩니다. 주로 사용하는 거는 여기 위에 있는 세 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소로 설정하기를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그리고 지우기, 그리고 일행 일렬 헬로 출력하기를 이렇게 연결합니다. 지우기를 연결하는 이유는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데이터를 출력하고 그 다음 데이터가 또 이어져서 나오게 된다면 숫자가 계속 겹쳐져서 나옵니다. 그럼 안 되기 때문에 지우기를 꼭 추가하셔서 지우고 데이터 나오게 하고, 지우고 데이터 나오게 하고를 반복할 수 있게끔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어에 가셔서 1초 기다리기를 밑에다가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저희가 변수에다가 담아놨죠, 데이터를. 그래서 그 변수를 출력하겠다라고 표시를 하고요. 연결 누른 다음에 접속 가능한 모든 기기 표시를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COM, 뭐 숫자가 여러 개가 뜰 수도 있는데요. 아두이노랑 연결되어 있는 포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선을 분리시켜 주면 됩니다. 그러면 포트가 이렇게 사라지죠.
다시 아두이노랑 연결한 포트를 연결해 주시면 이렇게 새로 생기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크해 주시고 연결 눌러 주시면 엠블록과 아두이노가 연결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코드 짠 거를 아두이노로 넘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업로드 모드를 클릭합니다. 그래서 방금 짠 코드를 아두이노로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모습입니다.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하나 연결했을 때, 그러니까 전지를 하나 연결했을 때의 전압값을 지금 이렇게, 아이고, 연결이 끊어졌네요. 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연결이 됐고요. 숫자 값은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얘를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92로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하나 연결했을 때는 45, 두 개 연결했을 때는 거의 2배 값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1.5V, 1.5V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숫자 값이 좀 다르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표시하고 있는 이 값은 아날로그 값입니다. 저희 아날로그가 최소 0부터 최대 1024까지입니다. 그래서 전압값을 여기 있는 아두이노 값, 그러니까 0부터 1024까지를 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1.5V 또는 3V와는 조금 다른 숫자 값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값을 저희가 이제 어, 저희가 알고 있는 볼트 값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단위 변환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코딩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아날로그 값을 표시를 할 건데, 비례식을 활용하면 되겠죠. 전압값을 표시를 할 거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아날로그 값은 1024까지 있고요. 그리고 아두이노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전압값은 5V입니다. 5V가 최대값이에요. 그래서 비례식을 이용을 해서 단위를 변환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볼트 값으로 출력할 거니까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고 계산을 해서 표시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계산값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곱하기 1024 분의 5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24분의 5라고 하는 값을 여기에다가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엠블록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정수로 나눠주고 있잖아요. 정수로 나눠주면 정수값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아쉽지만 얘를 좀 바꿔주도록 할게요.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10.25 분의 0.05로
이렇게 나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분모랑 분자에다가 그냥 100을 둘 다 나눈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값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 아날로그 읽은 값에다가 곱하기 10.24 분의 0.05를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연산에 들어가면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연산에 들어가셔서 곱하기랑 나누기를 가지고 옵니다. 자, 그리고 아날로그 값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아까 0.05를 곱하기로 했고요. 아이고. 그 다음에 이건 분모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분자에다가는 10.24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업로드 모드를 클릭해서 방금 장 코드를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단위가 변환되면서 이제 여기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전압 센서를 사용할 때는 조금 한 번 더 단위 변환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0.22 지금 전지를 하나 연결했는데 0.22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너무 터무니없이 작죠. 왜 그러냐면 아무리 오래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0.22는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왜 그런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어, 여기를 잠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압 센서 내부의 모습입니다. 전압 센서 내부의 모습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VCC GND라고 적혀져 있는 거는 저희가 지금 전지를 연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전지를 연결해 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시그널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는 아두이노에다가 연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림이 제가 잘못 그렸네요. 아두이노. 아두이노는 저희 5V까지 측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어, 저희가 여기 있는 외부에 있는 전압을 받아들여서 그 전압을 이 아두이노에 맞게끔 변환을 시켜주거든요. 이 전압 센서가. 그래서 보시면 여기 저항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항, 두 번째 저항. 내부에 이렇게 저항 두 개가 있는데요. 이 저항 값이 하나는 30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7.5 킬로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비율을 보시면 얘가 4대 1이란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측정한 전압 값은 총 5V. 아, 잠시만요. 아이고, 아이고. 외부에서 측정한 값은 그러니까 4대 1이었죠. 만약에 외부에서 측정한 값이 5V라고 한다면 아두이노에서는 전압값이 1V로 측정이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25V라고 하는 외부의 전압을 측정을 했다면 아두이노에서는 5V까지 측정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기 전압 센서를 좀 자세히 보시면 전압 센서를 이렇게 들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전압 센서를 자세히 보시면 밑에 부분에 25V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뒤집을게요. 25V보다 작게 측정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즉 최대가 25V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두이노가 이제 5V까지 저희가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압값의 외부 값은 25V까지 측정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도 지금 변환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아두이노에서 표현하기를 5분의 1이 줄은 값으로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실제 외부로 해서 받아들이는 전압값은 5배, 즉
5를 곱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코드로 가서 자 곱하기를 가지고 오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고요. 아두이노에서 측정한 것 값보다 5배는 더 많이 실제 측정한 값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집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업로드 모드 눌러 주시고요. 많이 복잡하죠. 이게 어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전압값을 측정할 때에는 이 전압 센서 보정이 저희가 인제 따로 되어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보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전압값 측정한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유 중지 누르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건전지 하나 연결했을 때는 1.1 볼트 정도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죠. 네, 제가 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두 개 다 연결을 하면 네 2.2 볼트 정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두 개를 동시에 제가 개봉을 하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전압값이 거의 비슷할 겁니다. 여기도 1.12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건전지도 1.12 정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두 개 연결했을 때는 전지를 두 개로 직렬 연결하면 그것만큼 이제 전압값이 증가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측정하시면 되겠고요. 어 잠시만요. 어 그다음에 저희가 전지를 병렬로 연결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전압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배우거든요. 여기 보시면 전지를 이렇게 병렬로 연결하고 그다음에 전압값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전압값을 측정하면 여기다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네, 병렬로 연결했더니 전지 한 개 연결했을 때랑 똑같은 값을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2 값을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두 개를 직렬로 하나를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1.12 그대로고요. 얘를 두 개로 직렬로 연결하면 2.27 뭐 이 정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값이 이렇게 변환돼서 나오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압 센서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류 센서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복잡하니까 분리를 해서 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LCD는 또 그대로 사용할 거니까 그대로 두고요. 전류 센서만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류 센서 가지고 왔습니다. 전류 센서도 마찬가지로 옆에 보시면 3 개짜리 핀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3 개짜리 선을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여긴 이렇게 3 개짜리 선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측면에 있는 홈에다가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반대편은 마찬가지로 A1에다 연결할까요? 이번엔 헷갈리니까. A1에다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전지랑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지랑 연결하는 거를 먼저 해 보도록 할게요. 음 여기 빨간 색깔 집게선을 가지고 오시고요. 어
혹시 그 학교에 그 옛날 그 아두이노 꽂는 핀, 잠시만요. 제가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이거. 네, 이 핀이 혹시 있다면 연결이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먼저 요거를 전류 센서나 전압 센서에다 꽂고, 그 다음에 반대편 여기 금속 부분을 이제 집게 전선으로 찝으시면 되니까 훨씬 더 아마 편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네, 그냥 집게로 여기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옆에 측면에 보시면 플러스, 그 다음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여기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두이노에서 측정해서 여기 외부의 값을 측정해서 아두이노 값으로 변환시켜주는, 네,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여기 IP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거는 당연히 플러스 극에다 연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빨간 색깔을 연결을 해서 여기 플러스에다가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검정 색깔, 검정 색깔을 가지고 오셔서 이 IP 마이너스라고 적혀져 있는 데다가 검정 색깔 선을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정 색깔은 여기 있는 마이너스 부분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야 되겠죠? 네. 처음부터 큰 값을 측정하면 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부터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코딩을 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아까 했던 거에서 조금씩만 그냥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다시 해볼까요? 네. 여기 아두이노 우노가, 얘 잠깐 내리고, 아두이노 우노가 켜지면에서 이제 제어에 간 다음에 계속 반복하기를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변수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변수 만들기 클릭해 주시고, 저희가 보통 전류의 세기는 대문자 i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호로. 그래서 대문자 i라고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i를 뭐뭐로 설정하기 가지고 오신 다음에 이제 핀으로 가셔서 아날로그 1번 핀 읽기를 가지고 오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값을 디스플레이에다가 표시를 해야 되니까 디스플레이 확장 블록에 가신 다음에 주소 설정해 주시고요. 그다음 지우기 가지고 오시고 일행 일렬에 헬로 아두이노 출력하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제어에 가셔서 1초 기다리기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헬로 아두이노에다가 변수 값 대문자 i라는 변수를 집어넣습니다. 어차피 여기 밑에 있는 블록은 아두이노 우노가 켜지면이라고 하는 여기 헤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얘는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요. 여기 있는 이 값만 한번 연결 눌러서 업로드 모드 클릭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값이 표시가 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이렇게 하나 지금 연결했더니 977 정도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죠? 마찬가지로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여기도 0부터 1024까지 표시를 해줍니다. 네,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근데 이 전류 센서를 보시면 전류 센서를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전구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까요? 전구.
네, 전구는 저희가 저항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항을 연결하면 당연히 전류값은 전류의 세기는 감소하게 될 겁니다. 방해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분리하고 그다음에 이거 거꾸로 연결했나요? 거꾸로 연결했네. 플러스가 이쪽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얘가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불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불이 들어오는데 여기 있는 값이 지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죠? 아까는 90 몇이었었는데 500 몇 가지 지금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얘를 분리해서 아까 다시 처음부터 전구를 이렇게 연결하면 전구를 빼고 연결하면 980까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전구를 두 개 한번 연결해 볼까요? 전구 두 개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연결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전구 두 개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 불이 안 들어오죠? 네, 전압이 부족해서 그런 걸 겁니다. 전압을 늘려주면 이렇게 불이 두 개가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죠. 불이 들어오면 여기에서 아날로그 값으로 전류를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값도 아날로그 값입니다. 1024로 변환된 값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꿔주는 방법은 아까 전압 센서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방법으로 변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엠블록으로 가신 다음에 아까 저희가 비례식을 이용을 해서 여기 있는 값을 변환을 했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안, 아날로그 값이랑 그 다음에 전류 값이랑 있는데 저희 아두이노에서 아두이노에서 저희가 한 값을 이제 변환시켜주면 곱하기 1024에서 저희가 5V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결국 여기 있는 전류 센서도 아두이노에 있는 전압값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 전압값이 얼마냐를 따지고 그 값을 전류값으로 변환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 비례식을 이용을 해서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연산에 가셔서 곱하기 하나 가지고 오시고 나누기 하나 가지고 오신 다음에 이렇게 안에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0.05, 10.24 이렇게 곱하고 나누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 소수점을 활용하는 이유는 아까 그냥 여기다가 5 곱하기 1024 이렇게 집어넣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 나누게 되면 정수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N블록에서는 이 정수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 여기 있는 실수로 나눈 값을 표시를 했더니 뭐 소수점까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분모와 분자를 100으로 나눠서 지금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업로드 모드 클릭해 주시고요. 값이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값은 제가 지금 요거 먼저 전선을 조금 정리를 좀 하고 보여드릴게요. 네. 네, 여기 보시면 먼저 전지 하나 연결했을 때를 보시면 뭐 4.67이라는 값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를 전구를 하나 연결해서 전압값이 감소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전구 하나 연결했을 때 비교를 해보면 지금 전류값이 많이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전구 하나를 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구에 지금 불이 안 들어오고 있네요. 아까 전압이 부족하다 해서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음, 여기 한 2.72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하나를 또 연결을 하면 0.59 정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항이 증가할수록 전류값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완벽히 정확한 값을 나타내지는 않는데 경향성이나 뭐 이런 것들, 지금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의 경향성이나 이런 거를 확인할 때 여기는 전류 센서나 전압 센서를 활용하면 간단하게, 네,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전류 센서랑 전압 센서를 이렇게 따로따로 하나만 활용하시는 게 아니고 전류 센서랑 전압 센서를 동시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집게 전선이 당연히 더 많아야 되겠죠. 더 많은 집게 전선을 활용을 해서 어, 전류 센서 연결하고, 그다음 전압 센서도 마찬가지로 아날로그로 연결을 해서 코드 짠 거를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합쳐준 다음에 얘를 각각 이제 건전지에다가 연결해 주시고요. 연결한 다음에 이제 어, 여기 있는 LCD에다가 1행, 2행에다가 각각 전압과 전류를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거는 제가 못 보여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이전에 제가 센서 두 개 이상을 활용했을 때 어떻게 코드를 짰는지 보여드린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강의를 확인해 주시면 두 개의 센서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거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네, 이렇게 전류 센서와 전압 센서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LCD에다가 표현을 했지만, LCD 말고도, 저기, 엑셀 프로그램으로도, 여기 전류 센서와 전압 센서를, 네, 데이터를 업로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전 강의를 확인해 주시면, 쉽게, 네, 잘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센서 강의 8차시 마무리를 하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시간부터는, 네, 임채영 선생님께서 강의를 이어주시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